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때 통영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소조선소는 이제는 문을 닫아 흉물로 남으면서 도심의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문 닫은 조선소터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때 5천여 명이 쉼없이 일했던 통영의 한 조선소. 하지만 조선업 침체로 결국 지난 2015년 문을 닫아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며 버려진 크레인의 안전 문제에도 우려가 커졌습니다. 문 닫은 조선소터 활용에 경상남도와 통영시, 토지주택공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거점 시설을 빈 조선소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문화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에는 토지주택공사가 앞장서고 경상남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며 통영시는 300억 원을 들여 공동 투자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인 이곳 폐조선소에는 앞으로 해양공원을 비롯해 문화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 시설도 마련됩니다. 오는 2020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쇠락 지역에서 세계적인 신성장 지역으로 거듭난 스웨덴 말메나 스페인 빌바오처럼 되기 위해 개발 방향에 대한 국제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또 건축가를 상대로 작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1조 1천억 원인 대형 도시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도시활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국당 계열의 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일이 아닌 시기에 묘역을 찾은 것은 3년 만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과 홍철호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방명록에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참배는 서울국립현충원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참배에 이은 연장선상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도 일었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남 지역구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또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돼. 자유한국당 계열의 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일이 아닌 시기에 이곳 봉하마을 묘역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3년 반 전인 지난 2015년 2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행보는 한국당 쇄신을 위해 진영 논리를 넘어선 협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한국당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바닥 민심을 듣고 혁신의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임명 때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산시도 산하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만났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의장은 부산시가 주장한 청문회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 충분히 공감했다며 청문회 대신 공기업 기관장 인사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인사 사전, 사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시작하자. 박 의장은 실무협의의 속도를 높여 이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 오 시장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실무 협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인사 공백을 만들 순 없는 일이라며 기관장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년 뒤, 3년 뒤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임기 초기에 지금 도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의회는 실무협의회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 열리는 의장협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다시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람에 관해 치명적인 유해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낙동강에 있는 6개 보 수문 개방에 환경부가 미온적인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 앞. 취수구 주변으로 녹조띠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오늘부터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되지, 오늘부터. 지난 28일 낙동강 함안부와 고령부 주변에서 검출된 유해 남조류수는 각각 15,000과 24,000개째. 관심 단계를 넘어 조류경보 2단계인 경계 수치도 넘어선 겁니다. 넉 달째 수문을 최대한 열어놓은 영산강 광주 승천보입니다. 강 한쪽 모래톱이 생기고 물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3일 승천보의 유해 남조류 수는 수문이 닫혔던 2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수문 개방률이 낮고 기간도 짧았던 낙동강 6개 보와 달리 최대 5달 동안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금강, 영산강의 3개 보는 예년보다 조류 수치가 최대 45%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은 처리 방안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결정은 명백히 대통령 공약 위반인 것이다. 환경부는 보 개방이 조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낙동강은 대형 취수장, 양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간 보 개방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수장의 운영이 중단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개방을 추진하고 최근 폭염과 장기간 가뭄으로 낙동강의 조류 대발생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 수문 개방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22일째를 맞아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강한 햇볕에 사과뿐만 아니라 이젠 단감에까지 껍질이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2달 후 수확할 예정인 단감밭. 단감 대부분이 누렇게 익어버렸습니다. 햇볕에 익어버렸어요, 감이. 만져보면 막 뜨끈뜨끈합니다, 봐봐. 강한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시커멓게 변한 단감들도 있습니다. 말도 못하죠. 한 90%가 못 쓰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뭐 거의 100% 못 쓴다 봐야죠. 이게. 그늘 속에 한 개씩 숨어 있는 거 이런 거나 뭐 지금 뭐 하나씩 괜찮지. 사과는 단감보다 더 일찍 일소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해 피해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온이 일찍 와가지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뭄이 있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작년보다 한 15% 정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반짝 내린 단비도 40도에 가까운 기온을 식히기엔 역부족.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탄산칼슘 등으로 과수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탄산칼슘이라든지 그 피복제인 가올린나이트 같은 걸 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일사가 은근 강하니까 좀 미흡한 그런 상태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과수의 물을 조금씩 자주 뿌려주고 주변엔 잡초를 남겨 땅의 복사열을 막는 것도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도로는 쩍쩍 갈라지고 선로는 이렇게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도 견디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극심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로 22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고요. 지난 주말 주의보로 잠시 약화됐던 남해안 지역도 어제 다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양산을 꼭 쓰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로 양산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머리 표면 온도가 약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늘에서는 체감 온도가 최대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양산을 이용하셔서 더위를 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 24도, 진주와 남해가 2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5, 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의 절반 이상을 이어온 폭염은 8월이 돼도 변함이 없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산악융합지구가 산업통상자원부 4차 연도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LG전자 가전부문이 지난 2분기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인 대저건설과 한림건설이 시공능력평가에서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기계연구원이 플랜트 건조와 급저온 처리기술 접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8 영호남 연극제가 어제 개막돼 다음 달 5일까지 진주시 동성동 현장아트홀과 남동발전 공연장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꼬리 뽑힌 호랭이 등 공식 초청작 4편과 작은 극장 초청작 6편이 공연됩니다. 영호남 연극제는 지난 2006년 진주와 전남 순천 연극인들이 지역의 화합과 연극 발전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산 햇배를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1차 선적한 햇배 1.4톤은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서 재배한 조센종 장수 품종으로 진주시는 앞으로 홍콩에 이어 캐나다와 인도, 남아공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주배는 과일 분야 전국 최초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 등을 받았습니다. 대형 선망업계가 적자 조업이 이어지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조업을 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망업계는 2개월의 휴업기를 거친 후 이달부터 고등어 잡이에 나섰지만 적자 조업이 이어지자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 가을, 겨울 성어기 6개월만 조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를 잡는 대형 트롤업계도 운영 비용을 줄이고 금어기를 고려해 성어기 6개월가량만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린 롤코일 19톤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뒷바퀴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59살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